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은 좀 뒤늦었는데 그래도 리뷰를 해볼까 해가지고 녹화 방송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전북하고 오사카, 간바 오사카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아쉬운, 결과적으로 아쉬운 경기여가지고 그걸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 자체가 좀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늦은 데다가 제가 어저께는 딴짓하다가 못해가지고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켜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전북 팬들한테 진짜 아쉬웠을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되게 많이. 왜냐면은 저도 초반에 두 골 들어가길래 굉장히 쉽게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 순식간에 두 골을 딱 내주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줬고, 전반전에는 그렇게 그냥 2대2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찬스를 줬다고 그래야 되나? 많이 밀리는 경기였고, 후반전에는 전북이 뭔가 흐름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 거의 팽팽하게 어, 오사카가 뭐 점유율은 높은데 별거 못하고 지나갔고, 전북도 뭔가 선이 굵게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그게 딱히 되진 않았던, 그래서 좀 전북한테는 많이 아쉬웠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에 잡았던 리드를 잘 끌고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 후반전에 보였던 수비를 전반전부터 보여줬다 그러면 그 두 골 이른 시점에 얻었던 그 두 골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점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어, 글쎄요. 저도 이거 뭐 기사들이나 뭐 다른 데를 막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사실 못 봤는데 제가 조금 그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뭔가 아쉽다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경기에서 좀 유난히 아쉬웠던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선수를 짚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팀의 변화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요, 한교원입니다. 한교원 선수가 이제 장점이 되게 많고 최근에 이제 득점력까지 올라오면서 전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 선수인데, 뭐 장점이 많죠. 부지런하고 뭐 성실하고 저돌적이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실점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그거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바둑알 좀 불러와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첫 골 실점 장면을 잘 보시면요, 저는 제일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하는 장면이 한교원 선수가 왜 뒤로 안 물러났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설하셨던 장지현 해설위원도 계속 지적했던 얘기인데, 그 간바가 3백을 쓰잖아요. 3백을 서는데 윙백들이 올라와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3-4-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우사미 다카시라던가 그 옆에 있던 야지마였나? 그 친구랑 이렇게 연계하면서 측면을 털고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자꾸 그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전북으로 치면은 이용이나 김민혁이나 혹은 이런 이 풀백들만 수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인데 약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로 혼자 담당해야 되니까 여기로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얘가 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치는 척하고 얘가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측면을 제어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려 그러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 선수가 정말 역량이 좋고, 뭐 아니면 미드필더가 여기를 이제 커버를 해줘가지고 이쪽을 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전북이 어떤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냐면 4-4-2를 쓰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비할 땐 4-4-2로 전환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승기랑 일류첸코가 같이 최전방에서 이제 두 명으로 서줬고, 나중에는 이제 쿠니모토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쪽 측면은 아무래도 이쪽 플랫하게 서 있다 보니까, 1차 저지선은 플랫하게 서 있다 보니까 백승호랑 최영준이, 이쪽은 한교원 선수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첫 장면을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이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에서 되면 어떤 게 돼 있냐면, 아마 이용 선수가 우삼이랑 같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측면 나가는 걸 나가면 얘가 완전히 벼버리니까 나갈 수가 없는 상태로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승기 선수가 약간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두 명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승기 선수가 가면서 한교원한테 손짓을 합니다. 나가라고, 측면을 커버하라고. 근데 한교원 선수가 여기 있다가 이거를 밀고 나와요, 이쪽으로, 이 선수한테.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이승기 선수가 제가 정확하게 본 거라 그러면 이승기는 여기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를 커브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잘 보시면 이게 뭐 배치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삼이를 이용이 물고 있고 한교원 선수가 따라가주면 여기서는 크로스가 뭐 이렇게 올라와봐야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한교원 선수 선택이 어땠다? 이제 한교원 선수 저기 이승기 선수가 손을 흔드는데 이걸 잡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루 들어가요. 스루 패스가.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용 선수가 이미 우사미 다카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크로스 줘가지고 딱 먹어버리죠.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좀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이런 완벽한 찬스를 주면 안 돼요, 사실. 너무 쉬운 크로스를 산 찬스를 줬고 중앙에서도 좀 아쉬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크로스 준 거 자체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거랑 좀 비슷한 장면인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측면만 봐주시면 돼요. 이쪽 측면만. 여기도 우사미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제 겹쳐요. 윙백하기 둘이 겹치는데 여기서 보면 위치를 보면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한교원 선수가 이번에 좀 너무 깊이 내려가요. 처음에. 왜냐면 뒤가 있으면 여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밀고 가서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막 붙어도 돼요. 뒤로 보내면 패스가 뒤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일단 수비적으로는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이 선수가 이제 끌고 가니까 이용 선수는 다시 또 이쪽 막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삼이랑 한교원 선수가 1대1로 붙는데 이것도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참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벗겨지는데 왜 달려드냐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교원 선수가 수비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우삼이 같이 기술적이고 볼줄도 있고 이 선수가 뭐 유럽까지 어찌됐든 갔다 왔던 선수니까 만만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여유를 주면 안 되는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교원이 좀 공간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삼이가 여기를 침착하게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오다가 이게 내비둬요. 또 들어올 때 잠깐이지만 그냥 주고 오른발로 잡아놓고 이게 일로 넘어갑니다. 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김민혁 선수가 좀 놓치는 감이 있었죠.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그 상황을 잘 보시면 제 기억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선수 배치가. 그러니까 여기가 패트릭이 여기 있고 이렇게 김민혁 선수가 사실 풀백이다 보니까 이쪽에 수비가 진짜 많았어요. 한교원 선수 옆에도 백승호랑 최영준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패트릭 여기 있었나봐요. 패트릭 여기 있었다. 패트릭이 여기 있었고 다른 그 야지마가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본 선수 이렇게 한 명 있었는데 이것도 자체가 문제인 게 여기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6명이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후반전에 보시면 아예 이 위치까지 못 들어오게 막아요. 전북이. 그러니까 수비 블록을 어디 쌓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쌓아서 여기서 돌게 만들어요. 여기서 너희 여기는 못 들어와. 왜냐면 여기서 들어오면 크로스가 이제 길어지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위험하거든요. 여기를 애초에 막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대각선으로 넘어 들어오는데 이거는 간바나 일본 팀들이 진짜 좋아하는 전개인데 여기서 이 선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쪽 공격수를 노리는 크로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크로스가 어떤 크로스냐면 이쪽에서 이 수비진 전체를 다 뒤를 갈라놔요. 그래서 단번에 반대쪽으로 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얘가 갈 수도 있고 이번 장면은 이번 경기 나온 장면 아니지만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이 윙백이니까 이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이걸 어떻게 넘기냐 이렇게 오면 시선 어떻게 되죠? 모든 선수들이 다 반대 돌리고 여기 보고 있죠. 그때 짧게 내주면 얘가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 팀들한테 털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좌우로 크게 흔들어주고 이거를 가운데로 짧게 원터치로 내주면 들어오는 선수가 마무리하는 형태가 일본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김민혁 선수가 이걸 놓쳤다. 저는 그걸 탓하고 싶진 않고 이것도 아쉽긴 하죠.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쪽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주면 안 됐다. 그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한교원 선수가 이번에 그 일류첸코 득점 장면에서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했고 진짜 감각적이고 그게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뭔가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수비 장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걸 대처를 하고 나왔죠. 그래서 윙백들을 그 공격수들이 측면 윙플레이어들이 잡아주면서 이게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가 한번 바꿔볼게요. 바둑을 불러와서 자 뭐 이런 식으로 442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쪽 수비가 4명이고 3톱이니까 3명이죠. 그 다음에 뭐 이쪽 선수들이 조금 앞에 있더라도 여기는 2대2니까 숫자 맞춰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항상 여기 일본은 3백이다 보니까 항상 여기가 전북이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팀들이나 최근에 이제 많은 3백을 쓰는 유럽 팀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이쪽 그 수비수들이 올라와가지고 빌드업에 가담하는 형태인데, 이거만 여기서 잘 제어를 해주면, 뒤로 가는 거면은 드리오마니까 요거만 잘 제어해주면 큰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거는 또 후반전에 가서는 한교원 선수가 수비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전북의 후반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가서 이 자꾸 올라오는 윙백들을 잡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수비해주다 보면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테 맡겨야 돼요, 수비를. 아니, 공격을, 역습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살린 공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긴 하죠. 수비적으로 많이 물러서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그랬고, 물론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좋은 장면들이 나오긴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그게 자주 나온 장면들은 아니고, 그게 전북이 좋아하는 유형의 공격 전개가 아니었다는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좀 전북이 헤매고 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받습니다. 사실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즌 초반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서 좀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전술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런 어떤 전술적 뭐 배치해서 선수 한두 명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팀의 플랜 A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선수들 간의 어떤 이 케미스트리라 그러죠, 그런 화학작용들을 잘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맞춰가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전북의 아쉬운 점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결국에 스피드. 바로랑 한교원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어떤 선수 개개인의 속도가 아니라 팀 전체의 전진 패스가 나가는 속도나 터치의 그런 템포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나가야 될 때 자꾸 과감하게 안 나가다 보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감독님들마다 좀 성향이 달라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북 팬들로서는 그지만 좋았던 점도 있었던 게, 간바가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일본 팀들은 그렇지만은 뭐 지지 않았고 먼저 2골도 넣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칭찬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좀 아챔을 연속적으로 치러가면서 경기가 이제 자주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거만 치르고 오면 또 약간 쉴 수 있고, 그다음에 맞춰갈 수 있는 시간들, 집중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팀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교원 선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한교원 선수만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교원 선수가 수비수도 아니니까 전적으로 뭔가 문제 이렇게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